강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쉽고 유용한 정보들만 골라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연결돼 있습니다. 최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양호입니다. 네. 저 어제 대통령 신년사 있었는데 네. 여느 해보다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가 또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봐서 신년사에 경제가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뤄진 적도 지난 4년 동안은 처음이지 않겠냐가 보이지고요. 경제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29회나 언급이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작년에 12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경제에 쏟아내셨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이런 경제의 어떤 어려움들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올해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임기의 마지막 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를 회복해 놓는 부분에 있어서 토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렬히 보여졌고요. 세 개의 키워드로 우리가 요약이 됩니다. 회복을 하고 포용을 해서 도약을 하겠다. 이것이 국민들이 만든 희망이라 그러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회복은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 그다음에 뉴딜 정책으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면서 도약을 하겠다. 그러는 과정에 취약한 그런 국민 계층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고용 안정망,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서 이것들을 전체의 어떤 취약 계층을 포용하겠다. 요게 아주 관통하는 메시지였다고 보여집니다. 회복, 포용, 도약 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맥락에서 쓴 용어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경제계에서 환영한다는 반응들 쭉 나오던데 보니까 전경련도 그렇고. 야당 쪽에서는 자아자찬이다는 얘기를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일단 경제 회복을 통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의지 표현들을 잘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도약하고 회복하고 하는데 앞에서 천병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좀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의 길을 살려주는 얘기들을 조금 앞으로 계속해서 해주십사 하는 요청들이 많았고요. 일단은 방향성은 굉장히 잘 잡으셨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업들도 일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 이게 어저께 경제계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요지의 말들의 중심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경제계에서는 항상 규제 풀어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규제 그거는 중심에 있죠. 기업 경영에 이제 장애가 되는 규제 대폭 완화하고, 그다음에 획기적인 정책 전환 요구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계와 대통령께서 접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가 이 신년사의 사실은 가장 큰 숙제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분명히 좀 완화하고 샌드박스라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과거에 어떤 경제적으로 우리가 청산해야 될 그런 숙제들이 있으면 그건 풀어나가는 건 좋지만 앞으로의 신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맥을 좀 같이 하는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갈 부분 있습니까? 내용 가운데?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 이제 104만 개, 그래서 30조를 넘게 이제 넣는데, 지금까지는 대개 60대 이상의 그런, 연령층에서 고용 증가를 끌고 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연령대가 40대 밑으로 좀 내려오면서 국가 생산성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일자리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판 뉴딜이 이제 가장 올해 관건이고 경제계의 가장 숙제고 앞으로 나가는 데서의 우리의 발판을 쌓는 건데요. 일단 진짜로 신사업에 대한 의욕하고 경제 활력
이런 거에 대한 진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이제 요번에 뭐 대개들 이제 정치적 일정을 보면은 4월 달에 대선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대통령께서 좀 직접 챙겨주시는 부분들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뉴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이거를 집행하는 헤드쿼터 이 부분들이 새로 좀 결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제 민생 경제의 핵심이 일자리다 이렇게 강조한 것도 가장 맥락 같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뭐 또 문 대통령이 처음 사과했다,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현실을 이제 직시하시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과보다는 이 의지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직접 이걸 챙기겠다. 또 임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임기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지들을 표명하셨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직접 챙긴다. 그럼 직접 챙기는 건 뭘 직접 챙기느냐? 공급 방안을 직접 챙기겠다. 이런 맥락으로 읽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공급이라는 것은 내놓는다고 이게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공급 전체에 대한 어떤 청사진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대통령은 그것을 직접 자기가 챙겨서 나가는 모습. 그것의 바탕에 이번 사과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까 저희가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터뷰했었는데 조영 의원께서 뒤늦게나마 사과한 건 좋은 것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특히 이제 공급 쪽 늘리겠다 이렇게 한 것도 늦었지만 반기는 그런 이렇게 그렇죠. 입장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지금 너무 늦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죠. 우리 야권에서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거 견제하기는 굉장히 좋지만 야당의 가장 큰 권한이 뭐냐면 대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권을 비난하거나 정책을 비난하면 가장 좋은 비난은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아까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잘 하시는데 대안을 조금 더 내주시는 방향으로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 고문님께서는 이번에 대통령 신년사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혹은 경제 분야에 추가됐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었습니까? 경제계와 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시는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뉴딜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정부가 주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형의 이런 경제 개발이나 경제 발전은 사실 조금 구세대적인 거거든요. 지금 기업에서 신사업과 의지를 갖고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렇다면은 경제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경제계 얘기를 많이 들었겠다. 현장을 가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기업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신년사 한 다음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시잖아요. 또 며칠 있다가 다음 주 그때는 꼭 그런 예상되죠.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번에 최 고문님 저랑 인터뷰 하실 때요. 우리 코스피 지수 3,000 안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됐네요. 이거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3,200을 찍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에 이 전체 우리 지수가 고점을 찍을 것 같다는 지금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렇다면은 이 속도로 간다면 진짜로 3,700이 넘어갈 수 있는 확률도 많고요. 이 증권가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후지산 정복한다 그러는데 후지산 높이가 3,776m란 말이죠. 그래서 3,700도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너무 과열입니다. 굉장히 과열이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비투를 한다든가 연끌 뭐 얘기들을 해서 할 때는 예. 굉장히 부채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요. 또 지금 벌써 많은 뭐 글로벌 증시에서 큰 손들이 증시 과열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잘 운영을 해야 되고요. 뭐 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로 비투나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네. 다른 게 아니라 아니 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 좋습니다. 좋는데 지금 장에서는 이게 장기간 보유할 때 수익률이 제일 좋은 장이거든요. 예. 근데 빚을 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요. 장기 보유를 못 합니다. 예. 이거를 갚아야 되고 자꾸만 돌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장기 투자를 못 하시게 되는 부분들 때문에 네. 낭패를 겪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들 좀 걱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뭐 상반기에는 계속 우상향하는 트렌드는 지속이 된다고 보이는데 예. 그 사이에 조정장은 몇 번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 기자들도 뭐 이 증시 기사를 쓸 때 그냥 뭐 네. 뭐 다우 산업 지수는 뭐 31,000, 나스닥 종합 13,000, 뭐 니케이 28,000 이런 식으로 쓰는데 대부분 다 네. 만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지수는 지금 뭐 이제 3,000 넘어서 아까 말씀하신 후지산 높이 같은 네. 3,700까지 가는 것도 근데 이것도 사실은 과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우리 이 지수가 이게 그 이를테면 우리 뭐 기본적으로 남북 그 관계라든지 이런 지정학적인 요소가 없다면 이거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는 뭐 어떤 진단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예, 정확한 뭐 지적이시고요. 예. 우리가 뭐 조금 디스카운트되어 있는 분인데 요번에 이제 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올라가 있는 이 10대 그룹 탑 10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 불경기와 산업 전환의 패러다임이 만날 때는 증시는 항상 뭐 폭발적인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증시 기업들의 이 구성이 가장 다음 세대의 기술을 받기 좋은 구성으로 돼 있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퍼라든가 PER이라든가 이런 게 미국하고 비해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은 21배인데 우리나라는 14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신기술을 받아들여서 패러다임 참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낮아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10,000대, 1,000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갖고 있고요. 그 사이에 조정장 몇 번 오겠죠. 조정장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주식 투자가 장기적으로 가시는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입장에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뭐 조언을 주시는 거는 이렇게 비투하지 말고 비투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이른바 흔히 말하는 단타에 머무르기 쉽기 때문에 예. 다시는 이것도 이제 주식 투자 다시는 투자이기 때문에요. 저축하듯이 그렇죠. 오래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보니까 좀 아까 들은 소식 같은데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G7인 이탈리아를 앞설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와요 보니까요. 경제 규모도 뭐 세계 10위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걸 봐서는. 근데 그 부분은요. 네네. 사실 이탈리아가 요번에 3,000불 정도가 지금 내려오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한 1,000불 정도가 지금 떨어지고요. 네. 근데 과거에 1,000불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3,000불 떨어지고 우리 1,000불 떨어진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집힌 거고요. 예.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뭐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을 지금 OECD에서 1등이다 그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다 마이너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들을 해서 네. 너무 그런데 방점을 찍지 마시고요. 지금 네. 선도형 경제 아주 너무 좋은 테마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네네. 거기도 우리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문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